열은 에너지야. 물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상평형이라는 것도 오지. 그지? 용해평형이라는 것도 배웠지.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에너지의 출입은 따른다. 알았지? 이건 뭐 때문에 그래? 물질들이 무질소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 니네도 봐봐. 지랄 방광을 떨고 막 던지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먹어야 되겠지. 배고프면 움직이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가끔. 선생님 좀 배부르면 자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 먹는 음식이 에너지라고 생각해봐. 에너지를 받으면 입자들은 엄청 무질수가 커져. 맞지? 근데 에너지를 잃으면 어때? 무질수가 떨어지겠지? 얼음하고 수증기 중에 누가 무질수가 커? 수증기가 커. 그럼 걔가 에너지가 높아. 수증기가 얼음이 되려면 에너지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잃어야 돼. 그걸 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얼음이 수증기가 되면 열을 흡수해야 되겠지? 우리는 화학 반응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거냐면 에너지 변화를 볼 거야. 근데 이걸 어디 측면에서 볼 거냐면 자, 잘 들어. 개냐 아니면 중이냐야. 화학 반응은 여기서 일어나. 이때 화학 반응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화살표 좌측이 뭐고 반응물이고 우측이 뭐야? 생성물이란 말이야. 이렇게 갈 때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개하고 주위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개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 주위에서 느껴. 다시 화학 반응이 그럼 꼭 에너지가 나오는 것만 있느냐? 아니잖아. 생성물이 높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서 갈 수 있고 그 에너지는 누가 줘? 주위에서 줘. 그러니까 열의 이동을 보면 이렇게 알아야 돼. 이렇게. 봐라. 너희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열이 나왔다 들어갔다라는 것을 비교하려면 우리가 주변 변화를 알면 되잖아. 우린도 체온도 있으니까 따뜻하다 춥다. 자, 따뜻하면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 그럼 춥다 그러면 니은. 근데 좀 더 춥네. 이건 아까보다 확연히 추운데? 이건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과학을 정할 수는 없잖아. 어림값이라는 게 있고 측정값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한테서 이게 필요해. 온도계가.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 온도계 눈금이 올라가겠지. 니은은 온도계 눈금이 떨어지겠지. 그걸 보는 거다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반응을 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바운드리를 쳐놓는 건 내 손가락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내 손가락이 아닌 거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자. 장소는 아니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곳과 그것을 관측하는 외부는 다른 거야. 여기가 주위야. 여기가 계고. 그럼 여기서 반응물에서 이렇게 생성물로 진행을 할 때 이런 식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그려. 이게 진행 방향이야. 그렇다면 이쯤에 반응물이 있어야 되고 이건 에너지 준이라고 하며 너희들은 요 에너지를 칭해서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해. 주위에서 관측하는 내부에 있는 에너지. 그래서 엔탈피라고 화학2에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내부 에너지야. 근데 생성물이 됐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그 차이만큼이 나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냐? 이 사람이 느끼는 그 에너지는 Q야. 얘들이 측정하는 건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 델타 H라고 표현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 얘들 입장에서는 잃었어, 얻었어, 내부 에너지. 잃었어, 이렇게. 얘 입장에선 얻었어. 근데 델타 H와 Q 값은 이래. 절대값이 같아. 다만 한쪽은 잃었고 한쪽은 얻은 것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해. 발열 반응은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 근데 이런 반응이 너희들 외부의 반응 중에 70%야. 왜 그런가 가만히 봐봐. 산불을 생각해봐. 산불. 산에 불이 나. 발열이야, 흡열이야? 뜨겁잖아. 이렇게 발열이 되면 나간 에너지 중 일부가 주변에 있는 또 반응물을 분해시켜. 알겠어? 그러면 또 진행이 되는 거야. 또 나간 에너지가 또 주변에 있는 반응물을 분해시켜. 산불 같으면 반응물이 누구겠냐? 나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발열은 반응물만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주위의 온도만 계속 맞춰준다면 계속 일어나. 발열이 주위의 70%야. 그러면 이거의 반대 경우도 있겠지. 이런 경우.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거지. 그럼 주위에서 열을 어떻게 해야 되냐? 땡겨야 되겠지. 이렇게 땡겨야 되겠지. 그럼 주위는 Q값이 얘는 0보다 크다지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내부의 델타 H는 어떻게 되겠냐? 커지겠지, 에너지가. 이게 이런 반응이야. 자, 여기가 에너지 준위. 그래서 요거를 반응물의 엔탈피라고 하자. 여기야. 근데 생성물의 엔탈피가 이 정도 되는 거지. 여기가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인 거야. 그래서 요거 엔탈피 값이 여기에 떠 있는 거지. 그 차이만큼 내가 흡수해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잖아. 그걸 주위로부터 끌어오는 거지.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델타 H가 어떻게 돼? 0보다 크게 되죠. 주위 입장은 떨어지죠. 이런 걸 흡열이라고 그래. 봐. 여기에 이런 말을 쓰잖아. 열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거든. 열 에너지는. 그러니까 흡열이다, 발열이다라는 기준은 누구야? 주위야. 알았어?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발열하네? 그럼 저 녀석들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를 잃었겠군. 흡열하네? 우리 거 에너지를 끌고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흡열 반응은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리고 대부분이 봐라. 발열과 흡열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반응물하고 생성물 꼭 그렇진 않지만 반응물이 왜 생성물처럼 에너지가 떨어졌느냐? 무질소도가 감소했으니까. 우리 화학 반응에서는 무질소도를 뭐로 측정하냐면 앞에 개수로 대부분 측정해. 개수로. 기체 상태일 때는 개수의 합이 많은 것이 무질서하고 개수의 합이 적은 것이 무질서가 떨어져. 예를 들어 니들 합어법 알지? 얘들 기체잖아. 얘가 이렇게 같다. 그럼 너희들은 이것만 보라는 거지. 이것만. 반응물 개수합이 얼마야? 4지. 생성물은 2지. 무질서도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발열이야. 이거 발열이라고. 이해 갔냐? 이렇게 예측한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너희들 그거 배웠잖아. 동적 평형. 너네 소금 덩어리가 무질서하냐? 물속에 녹아있는 소금 입자들이 무질서하냐? 그래, 물에 녹아있는 게 무질서하잖아. 그럼 걔는 열을 어떻게 할까? 흡수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가열해주면 더 잘 일어나. 하지만 공간에 있는 기체들은 기체가 무질서하잖아. 근데 물속에 녹아 들어가려면 무질서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까? 물속 감소하는 쪽이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내야 잘 일어날 거 아니야? 주위의 온도를 낮춰줄수록 잘 일어나. 그래서 탄산음료는 CO2 기체가 높잖아. 어디에 보관하면 더 맛있어? 냉장고. 차갑게 보관하면. 이해 갔니?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이렇게 발열과 흡열을 봤는데 시험 문제는 그럼 30%밖에 안 되는 흡열이 잘 나온다는 거지. 이거 하나만 기억해. 니들한테는 이 문제만 나와. 팔수화물 수산화 바륨이라는 게 있어. 얘를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괜찮아. 얘랑 질산 암모늄이 반응하잖아. 그러면 흡열이야. 얘들 둘이 만나면. 자, 어떤 반응을 시키느냐? 요렇게 반응을 시켜. 여기 삼각 플라스크거든. 이 안에 얘를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도 들어가. 그러면 여기에 나무판이 있거든. 나무판. 이게 딱 붙어. 들려, 이렇게. 이거 잘 들어. 이제 중요한 거다. 니들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열이 뭐 하는 것이다? 흡수되는 거다라고 해. 알겠냐? 그래서 잘 봐. 여기다 이렇게 누구를 놔? 온도계를 놓고 너희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 뇌에 주름이 펴진 애들이 하는 대답이 열이 흡수됐으니까 온도가 상승한다고 얘기해. 이 온도계가 어디에 있는 애라고 했어? 시스템이야, 서라운드야? 서라운드에 있는 애잖아.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있는 이 수용액조차도 서라운드란 얘기야. 시스템이 아니야. 이 온도계 눈금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야 돼. 알았어? 열이 물로 흡수된 게 아니란 얘기야. 이해가니? 얘가 흡수된 건 시스템으로 간 거야. 이 둘이 반응하면서 주위를 빨고 들어가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수증기가 응축되거나 응고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나무판하고 삼각 플라스가 붙는 게 그거야. 자, 잘 들어. 이게 흡열이야, 발열이야, 지금 이거. 외워. 흡열이다. 그런데 미친 척하고 여기를 질문해. 요 부분은. 이건 이 반응이 아니잖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 수증기가 물로 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이 셋 중에 에너지 누가 제일 높아? 수증기지. 그럼 얘들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거? 발열. 그래. 이 속에 이 반응을 묻는 건지 바깥에 얘를 묻는 건지 잘 보라고, 얘들아. 여기에 뭐가 맺힐까,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겠지. 그럼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는 게 흡열이냐, 발열이냐? 그건 발열이라고. 알았니? 이것만 보지 말고 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잘 보라고. 알았어? 시험 문제 꼭 잘 나와. 알겠지? 얘들은 이것만 알면 돼. 그런데 니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왜 우리는 Q는 시암탉을 배워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측정 값과 어린 값은 달라. 졸지 마! 한 4놈을 재워야겠다. 코까지 오르다고. 어린 값은 말이야. 덜 따뜻하네, 많이 따뜻한, 이런 좀 어린 값이야. 하지만 인간이 과학이 발달한 이유는 뭐지? 수치를 세면서 됐잖아. 측정 값을 알고 싶은 거야. 얼마만큼의 열이 나오는지. 여기에 반응 엔탈피가 있고 생성 엔탈피가 있다고 얘기했어. 하지만 우리의 과학기술로 이 엔탈피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해. 온도, 압력에 따라 지각각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느냐? 이것만 알 수 있어. 이게 뭐였지?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야. 근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측정 못하고 뭐로 측정한다? 우리는 주위에 있으니까 Q로 측정하는 거야. Q. Q 값이 만약에 100kcal가 나왔다. 그럼 저들은 100kcal를 잃은 거야.
Q를 측정했더니 500kcal가 나왔다. 이게 줄었다. 우리 주변에 500kcal가 줄었어. 그건 얘들이 가져간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근데 칼로리라는 단위를 화학에서 쓰진 않아. 그래서 뭘 써? 주울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 이 주울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비열이라는 값에 의해서 결정돼. 그 지금부터 Q를 측정하는 요령을 수업을 해주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열량을 측정하는데, 열량 측정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왜 측정이 되어야 되느냐?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데 얼만큼 열을 가져갔고 얼만큼 열을 방출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에너지 변화를. 근데 물리학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열 에너지가 사실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얘는 칼로리 단위야. 얘는 주울이고, 킬로칼로리면 킬로주울이야. 1칼로리가 4.2주울이야. 열의 일당량으로. 그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 필요는 없고, 잘 봐라. 요런 열의 일당량이라는 숫자가 있어. 니들한테는 이걸 가르쳐 주진 않아. 여기는 뭐를 하냐면 간접적으로 측정할 거라는 거야. 직접적 측정이 어려워. 불꽃에다가 온도계 집어넣으면 장첸이처럼 잔단 말이야. 너도 여기 종훈이랑 같이 서 있어. 재영이도 같이 서 있는 거야? 아, 넌 안 졸려? 그래, 벽 타고 있어. 섹시해 보인다. 짝다리 짚고, 이렇게 벽이 잡고, 이렇게 있어. 그거 줄 것 같으면 정훈이가 뒤에서 궁뎅이 한 번씩 때려줘. 잘 봐. 간접적 측정을 뭘로 하냐면, 그래도 열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애가 좋아. 막 금방금방 온도계 눈금이 변하면 이것도 문제거든. 그래서 얘를 이용해. 자, 여기서 이 물에 비열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다 주어준다.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은 뭐라고 해석한다? 1g을 1도씨 높이는데 4.2줄이 드는 애야. 비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얘가. 알겠지? 그러면 비열을 딱 주는 순간 칼로리, 우리 열 에너지 단위는 주울인 거야, 그냥 주울. 알겠어요? 물을 이용합니다. 자, 물이 얻은 열량을 이렇게 계산해요. 이게 다 물의 비열이고 물의 질량이고 물의 온도 변화야. 봐라, 얘 단위를 써볼까? 줄 퍼 그람 도시. 그럼 질량 단위 뭐 쓸래? 그람. 온도 단위 도시. 니들이 봐야 될 건 얘는 변하지 않아. 도시는 요거 만약에 요 단위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로 떨어지면 얘는 뭐로 바꿔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지워지잖아. 그래서 줄만 뜨는 거지. 그럼 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간이 열량계냐 아니면 통열량계냐 나뉘어. 먼저 첫 번째 간이 열량계라는 건 통열량계보다는 약간 좀 어눌어눌하게 측정하는 거야. 열 손실을 다 감안하고 측정하는 거니까 얘는 이론값보다 실제 측정값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어. 이 상태에서는 스타이로폼 컵을 넣든 어떻든 상관없이, 자, 시료를 태운다든가, 그치, 보통, 아니면 무구를 이렇게 녹였을 때 온도 변화로 측정하거든? 알았니? 그때 출입되는 열이 어디로 들어갔다? 물로 갔다라고 가정해서 푸는 거야. 알았냐? 다시 출입하는 열이 100% 물로 이동했다라고 푸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험이 어떤 물에 용해시키는 실험도 있고 어떤 시료를 태우는 실험도 있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는 실험도 있을 거야. 알겠냐? 그래서 첫 번째로 시료 연소 실험은 이런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시료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과자들 잘 타는 거 알지? 새우깡 하나 진짜 잘 타거든. 그때 이 시료의 질량이 있겠지. 연소 전 질량, 연소 후 질량. 그럼 질량이 어떨까? 줄겠지. 그 질량당 발생한 열은 100% 누구한테 갔다? 물한테 갔다라고 계산하는 거야. 자, 실험은 요렇겠지, 요렇겠지. 여기에 누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고 이 밑에 알코올 램프를 갖다 대면 결국 실험 전, 실험 후에 누구의 질량 변화가 있겠어? 그래, 그게 알코올일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여기 열이 얘한테 어떻게 들어갔다고? 100%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야, 100% 들어갔겠냐고. 주변은 빠져나가고 난리 났겠지. 뭐 스타이로폼을 아무리 불러도 상관없어. 나 이게 스타이로폼 따뜻해. 스티로폼. 괜히 어려운 말 쓰니까 또. 스티로폼이 따뜻하다니까. 그럼 일부 열이 어디에도 들어간 거야? 스티로폼으로 들어간 거야. 100% 들어갔다고 취급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열량을 구할 때 물이 얻은 열량은 전부 같다. 이렇게 물의 질량에 따른 온도 변화로 우리는 여기 온도계에 꼽겠죠. 여기 온도계에 꼽겠죠. 그럼 이게 물이 얻은 열량이야. 자, 질문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알코올에 이건 얼마냐라고 구한단 말이야. 줄 퍼 그램. 그럼 알코올의 질량이 약 5g 쓰였다고 생각해봐. 얘는 준다. 4.2 줄 퍼 그램씩 준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500g, 그 다음에 10도씨 이렇게 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대로 하면 돼. 얘 줄을 그대로 써야 되라. 숫자만 쓸게. 이게 바로 얘가 물이 얻은 열량이야. 이걸 뭘로 나누면 되냐?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럼 줄 퍼 그램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쳐. 이렇게. 그럼 얼마 나와? 4200줄이 나와. 이게 답이야. 4200줄 퍼 그램. 그런데 만약에 줄 퍼 몰을 구하라. 이러면 얘가 몇 몰인지 계산만 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에탄올이다. 그러면 46이야. 그럼 이거 46분의 5몰이잖아. 분모에다가 46분의 5몰만 대입하면 돼.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식인 거야. 자, 그러면 통열량계는 뭐냐? 여기까지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니네 죽이고 싶은 거지. 하나만 더 해주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통 속에서 실험을 하거든. 그리고 이 안에 이게 줄로 이렇게 시료 박스라는 게 있어. 이 안에서 실험하는 거야. 이 안에서. 물론 여기다 뭐를 채울까? 이렇게 물을 채우겠지. 자, 통 열량계는 잘 봐. 시료가 예를 들어서 발열을 했어. 열량을 우리는 간이에서 누가 받았다라고 취급했어? 물이 받았다라고 취급했잖아. 여기서는 일부는 얘가 가져갔다라고까지 계산하는 거야. 손실 에너지 중 열량계도 일부 열을 가져간 걸 체크하는 거지. 그럼 쟤보다는 얘가 좀 정밀하겠지. 그래서 정밀 열량계라고 취급한다고. 그러면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시료 질량으로 나누면 다 저거 구할 수 있네요. 맞아. 너희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봐라. 얘한테 통의 비열, 통의 질량 주는 게 아니라 이 둘을 다 합쳐서 이렇게 대문자로 쓴 값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열 용량이라고 해, 얘들아. 여기다 뭐만 곱하면 에너지 나와? 온도 변화만 곱하면 돼. 다시 말해서
얘는 당연히 이거 하는 거지. 이거 누구의 비열이야? 물의 비열이잖아. 아이, 물의 질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의 온도 변화를 곱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온도계가 꼽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다가 얘 값은 여기에다 얘만 곱하면 돼, 그냥. 물의 온도 변화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왜? 얘가 열을 발생하는 동안 물이 온도 변화는 통 열량계의 온도 변화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열적 평형이야. 질문 하나 할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쇠로 된 가위하고 플라스틱 자하고 고무지우개를 창틀 밖에 내놓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온도가 제일 낮을까? 똑같다는 거야. 왜 느끼기에 셀까? 걔가 전도율이 좋아서 그래. 얼마나 좋아? 붙어? 손에. 혀가 철봉에 붙은 새끼 봤다니까 내가. 진짜로 니네 여름에 보면 얼음 삼키면 얼음 옆에 붙지. 혓바닥에 붙지. 그거야. 전도율이 좋으면 붙는다니까. 그래서 걔가 온도가 제일 낮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온도는 동일해요. 이게 열적 평형이에요. 그래서 물의 온도 변화는 그냥 통열량계의 온도 변화입니다. 여기서 연용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비열이라면 물질이 같은 거잖아요. 야, 지학 선수들 많잖아요, 여기 지학. 서해가 수심이 깊어요? 동해가 깊어요? 동해. 그렇죠. 둘 다 바닷물입니다. 여름에 어디가 수온이 높아요? 서해. 왜요? 물의 양이 적으니까 금방 뜨거워지죠. 이게 연용량이라고요. 근데 겨울에는 누가 높아요? 동해가 높죠. 왜요? 물의 양이 많으니까 천천히 식는단 말이지. 컵의 물하고 양동이 물하고 가열하면 누가 100도씨에 먼저 도달해? 컵. 그 100도씨에 도달하고 나서 딱 열을 빼면 누가 먼저 식어? 컵. 왜? 양동이 물은 연용량이 좋으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비열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질량이라도 에탄올하고 물하고 갖다 놓으면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연용량이 커요.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연용량은 통열량계의 열량을 계산하기 편하라고 준 값이에요. 여기에 가끔 시료 연소 실험 말고 염화칼슘 같은 걸 녹이는 게 있어요. 뭐 산화칼슘 녹인다든가 산화나트륨 녹이는가? 잘 들어. 가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묻는 문제가 있어, 얘들아. 자,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배운 거야. 중화 반응 발열이야. 중화 반응 발열이야. 봐봐. 얘가 일자이온 반응식 아니겠니? 몇 개야? 두 개잖아. 얘 몇 개야? 무질수도 어때? 얘 발열이야, 그래서. 또 하나. 철이 부식되는 거 있지? 니네 연료의 연소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오늘 당장 집에 가서도 연소시켜서 따뜻하게 잘 거 아니야, 니네들. 도시가스 연소시키고, 뭐, LPG 연소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음식 연소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잘 거 아니야, 그지? 호흡도 발열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철이 부식되는 것도 발열이야. 조심해. 철이 서서히 녹이 쓰는 것도 발열이라고 얘들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왜? 산소하고 철하고 만나는 게 이온결합하는 게 부식 아니야. 산화철 되는 게. 알았어? 자, 그 다음 물질들을 녹이는 거 다 흡열이었잖아. 설탕이 물에 녹는 거 무균수도 증가잖아. 소금 물에 녹는 거 무균수도 증가고. 다만 기체가 물에 녹는 게 발열이었지. 그래서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수산화탄을 물에 녹였대. 이온결합 아니야. NaOH 물에 녹였더니 발열이래. 에? 이온결합 물질 소금 같은 거 녹이는 거 다 흡열이었는데 왜 얘는 발열이에요? 이거야. 니들 물의 동적 평형 배웠잖아. 이온 곱상수. 물 속에는 아주 미약하나마 어떤 이온이 존재한다.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는 거 알지? 근데 수산화 나트륨 물에 들어가면 무슨 반응할까? 물 속에서 중화 반응한다니까, 걔들도. 그 안에서. 그럼 봐. HCl 염화수 기체 있지? 걔를 물에 녹이는 건 그건 역시도 발열이야. 근데 니들 기체가 물에 녹는 게 발열이잖아. 어차피
그래서 걔는 별로 의심을 안 해, 애들이. 기체니까 어차피. 기체는 밖에 있을 때가 무지성 크잖아. 근데 걔도 안에서 중화 반응해. 안에 약간이나마 있는 수산화이온과. 알았어? 그래서 산화칼슘, 소나트륨, 다시 말할게. 니네 산화원에서 선생님이 금속산화물 가르쳐줬지. 금속산화물. 비금속산화물 가르쳐줬지. 비금속산화물 물에 들어가면 무슨 성 돼? 산성되고. 금속산화물 물에 들어가면 염기성 된다겠지? 금속산화물들이 물에 들어가면 발열이야. 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산화칼슘이 물에 들어가도 속해수가 되거든. 수산화칼슘 수용해. 그것도 발열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수산화트륨 물에 들어가면 발열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고, 아까 흡열 반응 아주 기가 막힌 거 누구 배웠어? 수산화칼슘 8수화물과 질산암모늄. 니네 질산암모늄에 있잖아. 냉찜질, 냉각팩 있지? 너네들 남자아이들은 알걸? 축구하다가 다치면 제일 먼저 냉찜질부터 해야 돼. 혈액이 모이는 걸 막아야 된다고. 부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몇 시간이 흐르고 얘를 완화시키려면 온찜질을 해야 돼요. 따뜻한 찜질. 그래서 축구 선수들 보면 막 대회 같은 데 하는 거 보면, 너네 뭐 클럽 대회 같은 거 나가잖아. 너네 아마추어 가보면 냉 스프레이를 제일 많이 가져가요. 애들이 뛰다가 다치잖아. 뻐근한데 그거 뿌리면 또 멀쩡해요. 물론 경기 끝나고 한 2시간, 3시간 지나면 미치죠. 와, 그러면 그때는 온찜질 하는 거죠. 그 재료가 씩 나가는 그게 질산암모늄이에요. 알았어요? 냉각팩, 무슨 반응이라고? 그렇죠. 손날로 발열, 그게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예문을 놓치지 마, 여기서는. 계산 문제는 정말 너희들이 계산을 하면 되고 시험탁으로 넣어서 풀어도 되는데 말 뜻을 못 알아서. 그리고 수능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1번 문제예요. 쉽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뭐만 나와요? 발열, 흡열만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지? 잘 복습해서. 그리고 여기 문제 줄까?